그날 아침도 특별한 건 없었다. 알람은 평소처럼 울렸고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부엌에서는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다. 프라이팬이 아닌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내가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딱히 달라진 건 없었다. 밥, 국, 반찬, 늘 먹던 것들이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까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다. 간도 평소랑 똑같았다. 그런데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아내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할 수 있어? 말투는 평온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보통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사람이었다. 굳이 저녁까지 미룬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무슨 얘긴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표정 그대로였다. 알겠다는 뜻도 아니고 아니라는 뜻도 아닌 애매한 얼굴.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다. 괜히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얘기 좀 할 수 있어?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잘 집중이 안 됐다. 문득문득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퇴근 시간 무렵 휴대폰을 보니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늦지 말고 와. 짧았다. 설명도 없었다. 그때부터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괜히 시계를 자주 보게 됐다. 평소엔 집에 빨리 가고 싶다거나 늦게 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애매하게 흘러갔다. 빨리 가자니 집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고 늦게 가자니 괜히 피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결국 평소랑 비슷한 시간에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그게 더 신경 쓰였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아파트 창문들엔 불이 하나둘씩 들어와 있었다. 우리 집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숨을 한 번 고르게 됐다.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면서도 문을 열면 바로 무슨 말이 나올까? 그게 제일 걱정됐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고 라디오 소리도 없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밝지는 않았다. 필요한 곳만 켜둔 느낌이었다. 거실에 들어가자 아내가 앉아 있었다. 소파도 아니고 식탁도 아니었다. 애매한 위치에 그냥 앉아 있었다. 손에 든 건 휴대폰도 아니었고 리모컨도 아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였다. 나는 괜히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이상하게 소리내기가 싫었다. 아내가 나를 보더니 짧게 말했다. 앉아. 명령처럼 들리진 않았지만 나는 그대로 앉았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내는 한숨을 쉬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냥 정면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허리를 세웠다가 다시 등을 기대 앉았다. 앉아있는 자세가 맞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렸다. 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내는 눈을 피하지도 바닥을 보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따지는 눈빛도 아니고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한참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하려고.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나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 집 거실에서 이런 톤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계속 들으라는 신호였다. 아내는 내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 근데 결국은 선택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직 무슨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 침묵은 아까보다 더 길었다. 나는 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불안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침묵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나 요즘 당신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바로 부정할 수도 없어서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뭐가? 아내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마치 이 말을 하기까지 이미 혼자서 여러 번 이 장면을 연습해 본 사람처럼 단어를 고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연락도 예전보다 줄었고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속으로 최근 몇 달을 하나씩 떠올렸다. 야근, 회식, 갑작스러운 업무, 핑계로 쓰기엔 그럴듯한 것들이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일이 좀 바빴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들었다는 뜻이었다. 그게 이상하게 더 불안했다. 보통 아내는 그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마디라도 더 붙였을 텐데 아내는 잠시 창문 쪽을 봤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집에 와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다. 아내는 내가 이해할 시간을 주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요즘 집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던 모습, 아내 말에 대충 고개만 끄덕이던 순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던 시간들, 아내는
그걸 하나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다 들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괜히 혼자 상상하는 줄 알았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잠깐 안도했다. 아직은 확신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의 말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바로 묻지 못했다. 뭘, 어떻게? 그 질문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아내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이 다음 말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별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다. 보통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안심시키려고 할 때 쓰는데 아내의 말투는 그게 아니었다. 당신 몰래 뒤진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말에 괜히 시선을 피했다. 몰래 뒤지지 않았다는 말은 뒤질 필요도 없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아내는 탁자 위에 올려둔 무언가를 손끝으로 살짝 밀었다. 아직 내 쪽으로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물건이 뭔지는 이미 알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침을 삼켰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되돌릴 수 없겠구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야. 그 말이 이상하게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걸 재촉하지 않았다. 아내가 탁자 위에 올려둔 건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조금 안도했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가 끝장나는 자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탁자 위에 있던 건 작은 종이 봉투였다. 회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로고가 찍힌 봉투. 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어디서 나온 건지 바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지? 그 말투는 묻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앞 카페잖아.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두 잔. 아내는 그걸 내 쪽으로 밀어놓지 않았다. 그냥 자기 앞에 둔 채 조용히 말했다. 이날 당신이 뭐 했는지 기억해? 나는 그날을 떠올리려고 머리를 굴렸다. 평일 오후 퇴근 전 야근이 있다고 말했던 날 회사에 있었지. 아내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가볍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말했다. 그랬겠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내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의심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회사 앞 카페에서 두 잔을 주문할 일은 없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자 마실 땐 항상 한 잔만 시킨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다그치지 않았다. 설명하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설명하라는 말보다 훨씬 부담스러웠다. 아내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탁자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그 동작이 이상하게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순서를 이미 여러 번 머릿속에서 되풀이해 본 사람처럼 이번에 꺼낸 건 조금 더 두꺼운 종이였다. 아내는 그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지 않았다. 자기 손에 든 채로 말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있겠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종이를 굳이 내려놓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았다.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주는 순간 이야기가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가 종이를 살짝 돌려서 내 쪽으로 보이게 했다. 흑백으로 출력된 사진이었다. 주차장 CCTV, 차 안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내 모습,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보는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여전히 차분했다. 목소리도 눈빛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아내는 사진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려 접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말했다. 이것도 설명하라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나를 더 막히게 만들었다. 설명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설명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괜히 의자에 등을 붙였다가 다시 앞으로 숙였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난 아직 당신을 믿고 싶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믿고 싶다는 말은 이미 믿기 힘들다는 뜻이니까. 아내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다시 넣었다. 영수증도 그 옆에 겹쳐 넣었다. 마치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는 듯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내는 그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 난 확실한 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아내는 바로 다음 말을 이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듣고 싶어.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걸
느꼈다. 아내의 말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듣고 싶어.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조건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지켜야 할 무언가. 그런데 아내는 바로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잠시 탁자 위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탁자였다. 방금 전까지 영수증과 사진이 놓여있던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처럼은 못 가겠어.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따지는 말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반사적으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내가 말을 꺼낼 틈을 주지 않았다. 난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따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도망갈 길을 막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자기 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 정리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정리라는 말은 끝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내지는 않겠다는 말 같기도 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당신한테 조건을 하나 말하려고 해. 그 순간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웠다. 아내는 눈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우리 앞으로가 정해질 거야.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감정이 섞인 말도 아니었다. 사실을 설명하는 보고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조건인데?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예전처럼 행동해.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퇴근하면 집에 있어. 휴대폰만 보지 말고 말도 좀 하고 괜히 늦게 들어오지 말고 하나하나만 보면 당연한 말들이었다.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아내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묻지 않을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묻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아내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대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한 대로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화해의 조건이 아니라 유예의 조건이라는 걸.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조건을 지킬 자신 있으면 여기 있어. 못 지키겠으면 솔직하게 말해. 그 말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이미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아내의 말이 끝난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말을 고를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아내를 보지 못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거실 바닥을 바라봤다. 바닥에 놓인 작은 얼룩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예전부터 있던 얼룩인지 언제 생긴 얼룩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퇴근하고 들어와 신발 벗고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던 시간들, 아내와 크게 싸운 기억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 조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말한 건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다. 집에 와서 집에 있으라는 말, 말을 하라는 말, 연락을 하라는 말,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들이었다. 그런데 그걸 조건이라고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당연함이 부담이 됐다. 나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뭘 잃게 될까? 당장 떠오른 건 크게 없었다. 바깥에서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아무 설명 없이 늦어질 수 있는 자유. 그게 이렇게 큰 것이었나 싶으면서도 막상 떠올려 보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를 설득하려 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숨막혔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게 정리될까? 집에 돌아와 예전처럼 살면 이 일은 없던 일처럼 흘러갈 수도 있었다. 아내가 말했듯 그동안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이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지만 곱씹어 보니 그게 아니었다. 묻지 않겠다는 건 기억하고 있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그 조건 아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을 볼 때도 늦게 들어갈 때도 아내의 시선이 머릿속에 따라붙을 것 같았다.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 아니면 조용한 감시 속에서 버티는 걸까? 나는 아내가 말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어떤 틀로 돌아오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안정은 있겠지만 숨은 막힐 것 같았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어라고 말하면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화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게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이건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괜히 말을 고르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틀렸다고는 안 할게. 그 말에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내가 부정부터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근데 그 조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아내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건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 질문은 비난도 아니었고 재촉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다시 잘해보자는 말이 아니라 말을 끝내지 못했다. 아내는 기다렸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냥 참고 살라는 말처럼 들려.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퍼진 것도 아니었다. 실망이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다시 선택의 시간을 늘려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내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봤다. 아직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그 서류. 아내는 그걸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탁자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알아차렸다. 조건은 끝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각자 생각해보자. 그 말은 타협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유예였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이 상황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이건 흥분해서 오가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된 이야기라는 걸. 아내는 잠시 서리를 바라봤다. 아까 접어 한쪽으로 밀어둔 그 종이들, 그리고 천천히 그걸 다시 집어들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정리하듯 다시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 행동이 괜히 의미 있어 보였다. 마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말은 반박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톤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 말이 사과처럼 들리지도 도발처럼 들리지도 않게 말하고 싶었다. 아내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이게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걸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서라는 듯이 받아들인 것 같았다. 아내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탁자 위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보였다. 아까까지 무거웠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아내는 가방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게 이미 여러 번 머릿속에서 리허설된 행동이라는 걸 느꼈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거실 쪽을 보며 말했다. 그럼 난 내 선택할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선택? 아내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다. 더 기다리지 않는 선택. 그 한마디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다.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난 조건을 걸었고 당신은 그 조건을 거절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감정을 섞지 않았다.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내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려두고 이렇게 말했다. 근데 지금처럼은 못 살아. 그 말은 협상도 아니었고 설득도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아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지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이제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TV는 켜지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켜두었을 텐데 그날은 리모컨에 손이 가지 않았다. 괜히 소리를 내면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내에게 들리지 않게 움직였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랐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마치 답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거실로 나와보니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내가 말했다. 나 먼저 갈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어제의 조건 이후 처음으로 주고받은 말이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인데 이상하게
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을 뿐이었다. 그 순간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그 말이 명령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아직 출근할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 안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다. 나는 집을 나서면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집은 계속 조용했다. 아내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싸운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닌 상태. 그런데 이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조금씩 익숙해졌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아졌다. 그게 이상했다. 괜찮아지는 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서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도망일까?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그날 아내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그건 아내가 싫어서도 집이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 조건 안에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나에게 머무르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이 사랑이라기보다는 관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키고 싶었고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거리를 선택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다. 혼자가 된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누군가를 속이지도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머무는 게 맞는지 떠나는 게 맞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로. 다만 이건 말하고 싶다. 선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걸. 그날 아내는 자기 삶을 선택했고 나는 내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각자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걸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